조윤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개소리 했을 텐데 검찰도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 기각요정? 오민석. 오민석? 나 진짜 뭐라 그랬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말 낯익은 그 표현들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피의자의 변명이 그래 심적으로 수긍할 만해 이게 이상해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향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정도로 혐의가 중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다툼의 여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무죄 선고의 여지가 있다. 정식 재판에서. 그러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게 원래 헌법 정신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는 맞습니다. 그것이 법원 전체가 대한민국 형사법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법 정신이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맞지만 국기를 흔들 만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이런 어떻게 보면 반역자의 행태를 보인 사람들에게까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세워서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이거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아요. 자, 보자고요. 제천 화재 사건의 빌딩주 구속됐죠. 자, 조윤선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이야말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천 화재 빌딩주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피해서 국외로 도주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조윤선은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그리고 이 조윤선의 밑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죄의 형량을 놓고 보더라도 구속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윤선은 계속 구속기각이 나오고 1년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국민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을 구속영장 전담 판사들이 해버린다.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해버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사들이 보기에 A, B, C 범인이 있는데 같은 울타리 안에서 공범의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굳이 이게 보면 유독 우병우와 조윤선에 그게 집중이 됐었어요. 불구속이라든지 선처해주는 게. 이거는 뭔가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내. 그러니까 하여튼 오민석 판사는 조윤선을 유리공주로 봤던 거예요. 판결문을 보니까. 유리공주로 본 이유는 뭐냐면 비서가 갖다 주니까 받았다. 자기는 모르고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주장이. 그건 박근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리공주를 만든 겁니다. 지금 유리공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같은 사법부 내에서도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냐.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했는데 김기춘이 지금 3년형을 받았고요. 자기 상관이었었죠.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전직 장관이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정관주 전 1차관이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신동철이 전 정무 비서관이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김상률이 1년 6개월 받았죠. 조윤선이 집유 2년, 1년에 집유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김소영이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구속됐어요. 근데 조윤선만 안 된 거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오 판사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같은 죄목으로 돈을 갖다 준 놈은 구속이 돼 있는데 받은 놈은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이게 아까 그래서 명종 씨가 얘기한 국민 정서에 너무 멀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리공주론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법계의 미인. 나름 사법계 내에서는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무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다. 오민석이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이지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여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구속자들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봅시다. 국정원이 돈을 상납한
상납한 문고리 3인방 다 구속돼 있는데 엄밀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오민석 판사처럼 문고리 3인방한테 적용을 하면 사실상 직접 업무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을 박근혜가 시켜서 저는 받았어요라고 그러면 이거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죄가 될 확률도 높다고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게 뭐가 문제냐면 적어도 장관을 유리공주로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박근혜 레벨로 유리공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판결은 나오기가 어려운 판결이었어요. 맞아요. 자, 이게 조윤선이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게 그겁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네. 5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걸 이제 뇌물로 본 거거든요. 업무상 뇌물로 본 거고, 두 번째가 보수단체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보수단체들이 데모하는데 쓰게 만들었다. 이게 그렇죠.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죄를 적용한 건데, 자,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요. 공무원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는 뇌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외에 더 흉악한 범죄가 있나요? 공무원 범죄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증거 조작이나 말 맞추기나 이런 것을 할 염려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검찰에 불려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지 절대 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판사가 아무리 미인계에 넘어가도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돈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조윤선이 제가 지금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하고 함께 정경련을 압박해서 31개 보수단체 35억 원을 지원토록 강요했거든요. 이게 밝혀졌잖아요. 밝혀진 상황이에요. 네, 밝혀진 건데,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도 사실은 이제 기각 한 차례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추선이도 지금 구속이 안 됐어요. 예, 네, 추선이 구속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어 조윤선까지 지금 영장을 기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쪽 파티에서만 유독 오민석이 기각을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본다면 오민석은 누군가의 특혜를 지금 주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도 돼요. 네, 받고 있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어목한 시절에는 대통령이 야, 쟤 구속시켜. 그럼 아무나 구속시켜버리고 이제 민주시대가 오니까 우리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 내릴 수도 없잖아요. 판사들 예. 사법부 독립권 때문에 예. 하다 보니까 마음껏 국민과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그 괘씸한 부분은 이 사법부가 사실은 검찰과 그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법연수원들을 통한 동기나 동창들이잖아요. 다 사법연수원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수업을 같이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들 눈에는. 그래서 자기들은 사법부로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미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허황된 생각으로 검찰을 견제하려고는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러면서 되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박근혜 같은 사람들한테는 적용하면 진짜 짱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박근혜나 김기춘 이런 애들한테는 적용 못하고 이 조윤선 같은 애들한테서 이제 반항을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트위터 같은데 반응 어떻습니까?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얼마 전 조윤선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황병찬 판사를 아시나요? 그 판사 새끼는 동전통과 라면 몇 개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놈이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인 김앤장 부인인 조윤선은 풀어졌죠. 오늘은 오민석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잣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상의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아래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병우 같은 자가 국정농단의 시스템 속에서 최소한 사법부에 지금 뭐 영장 전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입김이 들어갔다고 전 보진 않는데 양승태라는 전임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행위를 보면 어느 정도 요소요소에 자기들의 인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사법부의 판단이 개지랄이고 같은 법을 놓고 이렇게 형평성도 어긋나고
검찰도 아무리 검찰 측이라고 하지만 법에 그렇게 벗어난 영장 청구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지금 저는 오민석이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명종 씨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그리고 탄핵이 됐던 사건입니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건이 일반 그냥 뇌물수수가 아니에요. 근데 적폐청산 영장 기각률이 75%가 그렇게 된다고 됩니다. 하는데 일반 기각률 23%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민석 판사 판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무슨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판사가 3명이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럼 판사가 아무리 내부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집행이 비문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판사 마음대로 3명이서 할 수 있는 거냐. 나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선진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적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배심원제로 돌리면 쉽습니다. 국민 20명이요 밤새워서 이걸 심의하는 겁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왜 그걸 안 하는 전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 중요한 사항을 대해서 판사 한 명이서 마음대로 그 판사가 신입니까?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 사법부는요. 반드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20명이 함께 판사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개소리 했을 텐데 검찰도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 기각요정? 오민석. 오민석? 나 진짜 뭐라 그랬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말 낯익은 그 표현들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피의자의 변명이 그래 심적으로 수긍할 만해 이게 이상해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향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정도로 혐의가 중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해버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사들이 보기에 A, B, C 범인이 있는데 같은 울타리 안에서 공범의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굳이 이게 보면 유독 우병우와 조윤선에 그게 집중이 됐었어요. 불구속이라든지 선처해주는 게. 이거는 뭔가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내. 그러니까 하여튼 오민석 판사는 조윤선을 유리공주로 봤던 거예요. 판결문을 보니까. 유리공주로 본 이유는 뭐냐면 비서가 갖다 주니까 받았다. 자기는 모르고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주장이. 그거 박근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리공주를 만든 겁니다. 지금 유리공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같은 사법부 내에서도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냐.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했는데 김기춘이 지금 3년형을 받았고요. 자기 상관이었었죠.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전직 장관이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정관주 전 1차관이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신동철이 전 정무 비서관이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김상률이 1년 6개월 받았죠. 조윤선이 집유 2년, 1년에 집유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김소영이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구속됐어요. 근데 조윤선만 안 된 거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오 판사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같은 제목으로 돈을 갖다 준 놈은 구속이 돼 있는데 받은 놈은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이게 아까 그래서 명종 씨가 얘기한 국민 정서에 너무 멀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리공주론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법계의 미인. 나름 사법계 내에서는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무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다. 오민석이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이지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여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다툼의 여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무죄 선고의 여지가 있다. 정식 재판에서. 그러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게 원래 헌법 정신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는 맞습니다. 그것이 법원 전체가 대한민국 형사법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법 정신이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맞지만 국기를 흔들 만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이런 어떻게 보면 반역자의 행태를 보인 사람들에게까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세워서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이거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아요. 자, 보자고요. 제천 화재 사건의 빌딩주 구속됐죠. 자, 조윤선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이야말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천 화재 빌딩주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피해서 국외로 도주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조윤선은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그리고 이 조윤선의 밑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죄의 형량을 놓고 보더라도 구속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윤선은 계속 구속기각이 나오고 1년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국민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을 구속영장 전담 판사들이 해버린다.